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운대학교 참 그 광운대학은 참빛 인재 전형이 있잖아, 종합. 거기에서 과연 그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당연히 뭐 서류 기반 면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서류 기반 면접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 논리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40%, 그 다음에 인성 20%에서 총 10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발전 가능성도 40%고, 그 다음 논리적 사고력도 40%인데, 가장 변별력, 즉, 면접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바로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아니면 전공에 대한 그 열정, 그런 자기 개발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 그다음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이런 점들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광운대학교는 이제 학과마다 틀린데 면접 역적률이 대체로 30에서 40% 정도입니다.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광운대학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학과는 종종 면접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광운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죠. 전공 학과에 대한 지원한 동기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건 매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즉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뭐 동기 그다음에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작년에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면서 네, 나름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거나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매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지원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아니면 영향을 미친 인물. 기왕이면 이 점을 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정한 이유가 분명 자기소개서 1번에도 언급이 되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설득력 있게 그 계기를 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제 어떤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자는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 다음에 그 학과의 그 진로와 관련돼서 가장 뛰어난 역량은 무엇입니까?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뭘 조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학과별마다 인재상이 똑같을까요? 틀릴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화학과는 화학과대로, 그다음 국문학과는 국문학과대로, 경영과 행정과 모든 학과들은 인재상이 틀립니다. 인재상이 틀리다라는 건 뭣도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 능력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뛰어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장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되죠? 네, 맞아요. 근거, 사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 선생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 그런 근거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건 뻔한 다 물어보는 거죠.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공에 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학교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것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이것은 우리 대학교에서 특히 배우고 싶은 과목과 분야가 무엇이냐 그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교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교 그뭐 원서에서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때 대학교 커리큘럼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활동 하셨단 말이에요. 진로형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 후에도 어떤 점을 더 배우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호기심을 네, 이 광운대학교 무슨 학과 무슨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배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분야의 학업을 마치고 나면 지원자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전공 분야가 인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학업을 마치고 난 후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때 당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입학 후, 이제 졸업 후 지금 어떻게 변했냐 그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광운대학교 어떤 걸 잘 배우고 뭐 해서 여러분 어떤 역량을 갖춰가지고 어떤 뭐 사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런 점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상 그런 건 물어보겠죠. 또한 동아리의 실험 원리도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 책도 당연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무엇이었냐라는 게 아니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어떤 구절에 가장 감명 깊었는지, 그리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많이 질문의 독서가 많아 좀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왜 읽었는지, 진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패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생활기록부를 보면 보고서 작업이 상당히 많아요. 뭐 보고서가 과세트 과목별로도 보고서들은 학생들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체육까지, 왜냐하면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영문학과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체육까지도 보고서를 아주 퀄리티 있게 쓴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서 여러분들 탐구 활동, 보고서 활동이 많아서 이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어떤 주제 탐구 활동, 보고서 활동 했는데 그때 얻은 지식과 느낀 점이 무엇인지라는 점도 물어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서류 기반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활동 모두 정리하시고 자기소개서 꼼꼼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다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고력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을 위해서 광운대학교는 어떤 것을 많이 물어볼까요? 첫 번째로 뭐 고교 교내 활동에서 자신의 힘으로 크게 발전을 이룬 경험이나 결과를 말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뭐 이과 쪽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공학과 관련된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보고 어떤 분야에 응용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죠. 여기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가 아니라 전자공학과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그 전자광학과 관련된 나열하고 나서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지원자가 존경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 그러니까 CEO를 뭐 제시해보고 그 기업의 리더십이나 경영이 어떠한지 설명해 보십시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런 기업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스티븐 잡스,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뭐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런 점들도 물론 훌륭한 경영자시죠. 근데 기왕이면 좀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광운대학교는 40% 발전 가능성에서 면접을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갑과 을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100% 중에 아마 100명 중에 100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갑이 좀 본사가 양보를 하고, 그다음 을이 얼마나 힘드냐. 을이 먼저 번창해야지만 갑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절대적인 봐주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점 좀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도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고 을도 물론 당연히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갑과 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점들은
한번 좀 아버님하고도 아니면은 뭐 동 친구들하고도 그다음 학교 선생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열풍이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을 생활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스마트폰 뭐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항상 왼손에 뭐가 있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떨 건지. 그다음 또 이것도 좀 폭넓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지 우리 개인들에게만 어떤 일이 발생할 것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면 일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일주가 없어진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고의 폭을 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질문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 청소년들에서 유행하는 줄임말, 그다음 맞춤법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광운대학교만 잘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대학을 전반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그 말을 뭐 줄임말을 하면 이거 뭔 말이지, 뭔 말인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면 아, 그 뜻이구나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점에 어떤지 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보죠.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의 고유의 국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지금 요즘 드론이 지금 떠오르는 이슈죠. 그리고 드론 택시라든지 그다음 드론 뭐 수직 뭐 이착륙장 현재 그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드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긍정적인 영향만 보고 있어. 특히 뭐 배달까지도 드론으로 배달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뭐 택시까지 그래서 교통을 해결하는 혼잡을 해결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거 정말 좀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대학에도 이 학과가 있는데 왜 굳이 광운대학과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까? 이 점 좀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학과가 A라는 대학교도 화학과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대학교 화학과 오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학과면 학교별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 그래서 그 학과별로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한 또 학과 그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의 어떤 논문, 또 책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좀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이 점을 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광운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간 좀 내신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로 지원합니다. 광운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내신이 부족한데 0.5에서 0.8 정도가 좀 평균 컷에서 예측 평균이 부족한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광운대학교는 일단 뭐 비교과도 잘 보는 편이고 이제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학생들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내신 성적이 낮은데 우리 대학에서 지원자를 뽑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 학과, 그 다음 광운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지 그 점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운대학교를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